안녕하세요. 용과장입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오늘 날씨가 좋진 않네요. 황사도 있고 이제 비도 오는데 그럼에도 지금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이랑 또 이직을 준비해서 고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직장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전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5대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직을 해서 지금 회사에 다닌 지는 6년이 됐고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처음부터 해서 그 과정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에 갔고, 그 다음 대기업. 여기 대기업인데 이제 처우가 좀 안 좋은 대기업. 그리고 지금의 회사. 그래서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 기본적으로 업무는 다 전기 업무예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뭐 다 이직하면서 다른 새로운 업무를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4년제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요거는 4학년 때 아예 통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어서 아예 그냥 학교 다니면서는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휴학을 해서 휴학 기간 동안 1년 동안 해가지고 땄고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도 못해요. 전 잘 못해요. 학점도 3점대 초반이었고, 이것도 간신히 3.3 됐고, 이제 토익. 토익은 정말 돈 많이 썼거든요. 시험도 많이 보고 학원도 많이 다고 했는데 계속 600점대 가다가 마지막에 720점. 이게 최고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스펙이죠. 어떻게 보면 스펙. 제 스펙. 기본적인 스펙. 그냥 평범해요. 뭐 기사가 뭐 기사하면은 좀 좋은 준비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공기업. 기본적으로 공기업 준비할 때 그리고 뭐 건설사 전기직 이직 요때 좀 중요하죠. 그 외에 뭐 그냥 기타 회사들은 현재 뭐 자격증 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뭐 오와 대단하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학점이나 영어 점수 그러니까 그때는 더 주요했고 전기기사는 뭐 있으면은 좋고 뭐 없어도 뭐 크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원래 목표는 이제 공기업이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토익까지 빡 치고 나가지고 이제 공기업 준비하려는데 이제 영어는 이제 저에게 안 되는 과목이어서 공기업은 이렇게 지원조차 잘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회사 중에 자격증 이용해서 이제 메이저 건설사에 이제 정기직이 있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뽑는 인원이. 이제 건설회사 하면은 이제 건축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많이 뽑지. 전기직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많이 뽑지 않았고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갖고 특히 금융 쪽하고 건설하고 또 연관이 많이 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사원을 많이 뽑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원래 인건비가 좀 제일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소수 직군을 뽑는데 인원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스펙으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탈락했죠. 당연히 탈락해서 뭐 서류 내는 데마다 이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1년 동안 전기 기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 기사 관련된 직군을 꼭 가고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전기 기사가 유용한 데는 자리가 너무 적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명히 그 직군의 기사가 필수거나 유효한데 자리가 적다 보니 그러니까 자리가 적다는 건 한 명, 뭐 많으면 두 명 뽑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가지면서 스펙 좋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격이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면접을 잘 보는 스타일이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가고 싶은 회사들은 다 탈락을 하고 이제 휴학 연장을 합니다. 휴학을 해요. 휴학 연장을 하고 또 졸업을 막 늦추고 해서
2010년까지 막 버팁니다. 버텼는데 결국엔 안 됐어요. 안 돼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취업해야겠다라고 해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업은 이제 기사 자격증 활용해야 되니까 전기공사 업체, 중소기업이고요. 전기공사 업체로 들어갔고, 거기 뭐 현장은 이제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흔히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처음엔 중소기업 가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경력 쌓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경우는 사실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당시 이제 시장 상황이 제일 핵심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상태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저처럼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근데 저는 알아서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뽑아줘야 가죠. 뽑아줘야지. 뭐 뽑아줘야 들어가지. 그래서 뽑아준 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기공사업체에서 1년 일하다가 이제 중견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직은 아니고요. 1년 경험이기 때문에 이직은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신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고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보통 중소기업에 있다가 이직한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경력직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건 저희가 이력서 쓸 때 그 경험들이나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보는 게 좀 핵심이잖아요. 저는 일단 그 1년 동안의 경험이 좀 유효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면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저는 이제 전기공사업체고 중소기업이었지만 현장이 좋았어요. 현장이 좋다는 말은 당시 천안에 그 S사 LCD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공사 업체가 수행했던 업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오면 장비 이제 케이블 포설을 하는 거였고 그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뭐 배전반이나 수배전반이나 전기 판넬 이거를 설치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메인 쪽에서는 아예 그 대용량 변압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1호사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변압기 증설 그리고 그 부스덕트 굉장히 큰 대용량 부스덕트 시공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전기공사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중견기업에 들어갈 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경험들 왜냐면 사회 초년생이고 이게 뭐 전기공사업체도 처음 와봤는데 이런 걸 하는 게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였지 이게 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전략적으로 향후에 갈 때 뭘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경험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 일단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반도체 회사였고 근데 반도체 하면은 저희가 보통 S사랑 H사를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기 쉬우시는데 그거 말고도 뭐 반도체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운더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의 회사에 전기 운영직을 뽑는 거였고 거기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자소서를 쓸 때 그 뭐 프로젝트나 그런 경험들을 적잖아요. 거기에 이걸 적었어요. 전기공사 다니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적었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면접 때 물어보셨거든요. 팀장님이. 그때 팀장님이 면접을 보셨는데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이런 거였어요. 클린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 그러니까 공통 질문이 저를 맞춘 질문 아니고 다른 이제 옆에 면접자분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뭐 전기 운영이나 관련 업무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 대학교 때.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오셨으니까 경험이 뭐 그 관련된 경험을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장님이 좀 유심히 보셨고 그래서 신입사원이긴 했는데 급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실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키우자는 게 아니었고 좀 신입사원이긴 해도 좀 빨리 적응해서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고 신입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를 적잖이 뭔가 기존의 회사의 부적응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안 적잖이 뭔가 공백 끼면 또 그게 오히려 좀 놀은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적었고, 대신에 좀 팁이 있다면, 이거를 뭔가 정규직이었는데 회사 부적응으로 퇴사했다기보다 뭔가 프로젝트 특성으로 뭔가 계약이거나 그 기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쓰시면 부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실제로 거기 현장 프로젝트가 끝나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완전 다 이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 경험이 있는데 왜 그 회사에서 여기를 또 썼냐라고 하셨을 때 그 부분을 좀 어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 큰 회사에 와서 좀 적응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유효했고, 그래서 다른 6대1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최종 면접 때가 6대1이었는데 제가 이제 뽑혀서 그 중견 반도체 회사에서 정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선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다음 이제 중견 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는 또 어떻게 갔는지, 1차 대기업으로는 어떻게 갔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들 힘내시고요. 어, 좀 이야기가 두서가 없어요. 제가 말을 잘하지를 못해서 그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으시고 관련해서 좀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좀 자세하게 어,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